존경받는 삶을 완성하는 10가지 원칙, 존경이라는 이름의 향기.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막대한 부를 쌓으면 저절로 존경이 따라올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얻은 복종은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돈으로 산 환심은 주머니가 비는 순간 원망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결이 고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날카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둥글고 깊어진 내면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어른이라 부릅니다. 성품과 관계 그리고 언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우리 삶을 존경의 향기로 채우는 10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 잘난 척을 멀리하고 겸손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난 척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가식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면 정만 생긴다는 말은 인간의 깊은 본성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 위에서 군림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스스로 높다고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웅장함을 알듯 내공이 깊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곁에서 기죽지 않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고귀한 배려입니다.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타인의 존경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둘째, 책임.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원칙은 모든 리더십과 인격의 핵심입니다. 잘못을 타인이나 환경, 운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희생자이자 약자로 전락합니다. 반면 이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직함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합니다. 책임지는 뒷모습이야말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심 어린 복종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권위의 원천입니다. 셋째, 너그러움. 알면서도 속아줄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이때 칼날 같은 논리로 상대를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알면서 속아주어라는 가르침은 비겁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면서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고단수의 포용력입니다. 이러한 여유는 오직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넓은 도량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그를 감동시키고 평생의 지지자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경청.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는 소통의 황금률입니다. 내 지혜를 뽐내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매료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존재를 긍정해주는 그 청취자를 향해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섯째, 지적은 짧게, 칭찬은 길게 하는 영혼의 조율법. 칭찬의 길이는 늘리고 지적의 길이는 줄여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입니다. 칭찬의 길이는 늘리고 지적의 길이는 줄이십시오. 지적은 수술과 같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고 짧게 맞춰야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반면 칭찬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소한 장점을 찾아 길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을 춤추게 하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합니다. 타인의 단점 속에 숨겨진 원석 같은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빛내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스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섯째, 약점 보호. 타인의 약점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약점은 험담으로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한 인간이 가진 인격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와 치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 순간의 흥미를 끄는 것은 영혼을 파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 비밀스러운 배려를 깨닫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에게 영혼을 맡기는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약점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때 당신의 관계는 그 어떤 풍패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평등한 존중. 만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평등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는 말은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람을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부, 배경으로 판단하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시장에서 땀 흘리는 상인에게나 거대 기업의 총수에게나 동일한 예우와 진심 어린 존중을 갖춥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이 평등한 시선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척도입니다. 만인을 향한 존중은 결국 만인으로부터의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덟째, 일관성. 안팎기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원칙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뒷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그때 잃는 신뢰는 천금을 주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일관성이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하고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앞과 뒤가 같은 투명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 값진 명예이며 그런 사람 곁에는 늘 믿음직한 동료들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아홉째, 언어의 책임, 말의 책임을 끝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린다. 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약속이나 무심코 뱉은 장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의 목을 겨눕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금석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땀을 흘리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용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말의 무게가 곧 인생의 무게입니다. 말을 아끼되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열째, 비밀 수호, 타인의 비밀을 수호하는 침묵의 힘을 가지십시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라는 경고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를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 일부분을 당신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타인에게 가장 편안한 정서적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비밀을 지켜줄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믿음직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경지, 존경받는 삶이란 화려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자신의 인격을 정성스럽게 빚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가 짙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알면서 속아주는 여유를 부리고 자신의 과외는 엄격하며 타인의 약점에는 따뜻한 침묵을 선물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말은 비록 낮고 조용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고함보다 큰 울림을 주며 그 발자취는 길 잃은 후대에게 환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태도와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면 권력과 관심이 따라온다. 그러나 너무 자주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역효과가 생기는 시점이 도래한다. 당신의 모습은 일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사람들의 존경심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밀어내기 전에 적당한 때를 골라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습을 나타내면 명성은 낮아지고 모습을 감추면 명성은 높아진다. 모습을 감추었을 때는 사자로 여겨지던 사람도 모습을 드러내면 평범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다. 재능도 너무 자주 접하면 빛이 바랜다. 마음의 껍질이 그 안에 든 햇보다 눈에 더 잘 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권좌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실증을 내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기술이다. 제대로 물러나기만 하면 잃었던 존경심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흔지면 값이 떨어진다. 자주 나타나면 흔해 보인다. 이미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다면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희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라.